1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6월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연애 사건. 6월달에 어떤 일들이 좀 있을까? 연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연애에 대한 뭐 꿈일 수도 있고요. 뭐 목표일 수도 있고 또는 환상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할 때다. 또는 뭐 이상형이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하듯 이런 연애를 하고 싶고 또 이런 결혼을 하고 싶고 뭐 재혼일 수도 있겠고 그런 설렘과 기대감이 지금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시기고요. 지금 연애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좀 기대감과 다음 연애를 누구랑 할 것인가, 뭐 그게 비록 과거의 누군가와의 재회라고 하더라도 연애에 대한 어떤 회의감, 현타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연애를 좀 긍정할 수 있고 또 내 옆에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나는 어떤 식으로 행복할지 연애를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시기가 된다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뭔가 좀 여러분들이 연애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발전하고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다.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뭐 여러분들 대상도 대상이지만 여러분들의 상태도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성숙하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또 과거에 뭐 미련을 너무 둔다거나 여러분들의 과거 덕분에 여러분들 현재도 존재하는 거고 미래도 있는 거지만 지나친 그런 과거 지향적인 의식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성숙함이 보여진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애에 대한 또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의 문을 좀 여러분들이 활짝 열게 돼서 좀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고 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인연들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썸을 타게 된다거나 또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닿게 된다거나 또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성들이 나를 알고 보니까 마음에 들어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6월에 일어날 어떤 뭐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의 어떤 시그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과거랑 관련이 있기는 해요. 식스컵 카드가 나오는 걸로 보면은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도 역방향으로 나오는 걸로 보면은 좀 그러합니다. 과거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었던 사람, 서로 간에 사연이 있지만 그 사연이 서로의 관계 정의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었던 스쳐 지나간 사람, 이미 알고 지냈던 누군가 가볍게, 제가 좀 무겁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과거에 스쳐 지나갔던 인연, 잠깐 일, 프로젝트, 업무를 같이 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두 번째 프로젝트 또는 뭐 모임의 정모에서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우연히 길에서 뭐 전혀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연적으로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선형적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순간순간의 접점이 생기면서 다시 과거가 현재로 이어져 오고 또 현재가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두근거림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그 상대방분 또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친구들도 있을 거고 꼭 연애 대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할 것 같아요. 너 요새 좀 얼굴이 좋아졌다. 분위기가 밝아졌다. 라는 그런 느낌. 다크서클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크서클이 좀 없어진다든지 피부톤이 좀 어두운 분들이라고 한다면 피부톤이 좀 밝아진다든지 이러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고 또 어떤 설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두근거림 덕분인지 여러분들의 얼굴도 더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그러면 정체가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도 좀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적인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지적이고 약간 좀 냉소적인 측면도 있고요. 좀 곡선, 둥글둥글한 느낌이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약간 직선형, 이런 팩트의 느낌이 좀 강하고 인텔리, 똑똑하고 뭔가 자기만의 가치관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도리도 있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준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강한 자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좀 잘 굽히지 않는 확고한 뭔가 고집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직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마디로 이분이 환성깔한다. 아니면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자기 영역들을 확실하게 꿰차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직업적으로도 좀 안정적이다. 또는 안정적이다라든지 또는 인정을 받게 된다든지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입지를 좀 구축한 사람이지 않을까. 뭐 전문직 또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애에 대해서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된다거나 과거에 미련이나 이런 부분들 또한 퀸소드 카드 때문인지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뭐 이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을 만났었던지 간에 뭐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했었던지 간에 과거가 정리된 사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마음이 좀 깔끔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서로 접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어떤 재정비를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 너네들은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뭐 운명의 여신이나 수호신이 여러분들을 이어주는, 두 분을 이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많이 힘들었고 또 사랑 때문에 고통도 받아봤잖니. 그런 너네 둘을 좀 우리가 이어줄게 라고 위에서 또 수호신이나 여러분들 믿는 어떤 신이 어떤 운명적인 어떤 존재들이 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추가적인 어떤 뭐 외모라든지 뭐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풍요로운 느낌, 아름다운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다. 뭔가 머릿결이 풍성하다라든지 상대방이 뭐 여성분, 남성분 뭐 다양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풍요롭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미소가 풍부하고 얼굴 표정이 풍부하다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릿결이 좋고 피부가 좋고 윤기가 흐르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성격적인 부분들은 좀 딱딱하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 외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밝은 따뜻한 느낌이 강하고 포근한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 분이 완전 삐쩍 마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근육질 또는 글래머러스한 느낌도 있고 포근하게 살짝 뭐 뱃살이 나와 있다든지 얼굴이 좀 얼굴이 좀 이 사람이 어떤 살이 좀 있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예전에도 귀족들 보면은 좀 살이 좀 통통이 있었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좀 그런 거랑 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고급스러운 인상을 갖고 있지 않나. 우아한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독특한 에너지, 예술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뭔가 좀 특이하다, 뭔가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같이 뭐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신문을 본다든지 뭐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코드가 분명히 있어요. 해석하는 코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르르 이쪽으로 생각하고 또 우르르 가서 저쪽으로 생각하는 레밍대 같은 느낌이 있다면 이분은 자기만의 생각하는 기준이 분명해서 어찌 보면은 대중성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 엘리트 같은 느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은 은근히 뭐 약간 차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하다.
너는 좀 달라. 너는 좀 우리 무리에는 끼지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리티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외로운 영혼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친구 관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들이랑 다 같이 친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뭔가 지금의 삶에서도 만족하지만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에이스 완즈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또 자기만의 프로젝트나 목표 또는 이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망상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건 망상이 아니라 희망과 꿈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 주말이다, 연차를 썼다, 휴가다라고 해서 그냥 누워서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번에 연차 쓰고 어디 가서 뭐 강의를 듣고 왔어. 이번에 뭐 휴가인데 어디 여행지를 가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왔어. 약간 거의 이 정도 급이에요. 그래서 뭐 사업이랑도 좀 어울리는 사람이고요. 또 회사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승진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뭐 모든 팀원들에게 이쁨 받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치만 윗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일을 잘하고 또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고 또 회사에서도 예스맨이 있으면 또 노우맨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분은 노우맨 역할을 해주면서도 또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밉상 느낌도 있지만 또 굉장히 극소수의 윗분들에게는 항상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약간 앞날이 좀 창창하신 분이다라고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월에 사건이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뭐 6월 중순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쯤을 기준으로 어떤 일들이 좀 있을까 또는 뭐 장소적인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나눌 만한 대화 이런 것들 조용한 분위기이면서도 굉장히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조용한 뭐 독서실, 도서관 같은 느낌도 있고 또 기사한지 카드도 나오기 때문에 야외라든지 아니면 멀리 갑자기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느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되게 특이해요. 뭔가 술을 한 잔 하더라도 엄청 시끄러운 곳에서 막 뭐 어떤 클럽이나 파티 장소에서 술을 한 잔 할 가능성도 있고요. 6월에 또 둘이 엄청 조용하고 완전히 뭐 아무도 없는 느낌, 암흑 같은 느낌. 뭐 도서관 뭐 이런 데가 그나마 좀 대중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북적이지 않고 따뜻하고 아늑한 둘만의 분위기에서도 있을 거지만 다 같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둘만의 데이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뭐 시장이라든지 뭐 우리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요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도 중국인들 한 86만 명 갔다고 하고 한국인들 80만 명이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인구 대비 일본을 엄청 많이 가는데 그런 여행지도 보면은 막 빽빽하잖아요. 사람들 엄청 막 많고 시끄럽고 호객행위하고.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방금 말씀드렸던 조용한 장소도 어울리고요. 데이트 장소로. 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일본의 뭐 오사카의 어떤 길, 뭐 이런 데처럼 사람들이 막 꽉 찬 곳, 뭐 서울의 어딘가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 대략적으로는 6월 중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6월 중에 언제가 두 사람의 이런 데이트가 있을까? 중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6월 10일 이 두 분에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가져다 준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뭔가 눈이 마주친다든지 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다라든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든지 또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하다라는 그런 눈 맞춤이겠죠. 눈 맞춤이나 어떤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느낀다든지 두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꼭 이런 뭐 조용한 장소든 시끄러운 장소든 특별한 장소든 평범한 장소든 그런 곳에 있는 게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왠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빛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별거가 필요한 게 아니다. 뭔가 특별한 계기, 장미꽃 한 송이, 뭐 꽃다발, 뭐 아주 향기로운 어떤 향수,
뭐 섬유향 뭐 이런 게 필요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아이 컨택, 조용히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랬다면 그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좀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이분이 그런 뭐 별거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꽃을 전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뭐 섹시한 옷을 입고 있다든지 뭐 여러분들의 뭐 근육질 몸매를 뭐 드러낸다든지 뭐 립스틱이 막 이렇게 진한 그런 어떤 유혹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눈빛 그리고 마주봄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 포인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거울을 보면서 내 눈에 뭐가 있나? 내 눈이 뭔가 특별한가?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그런 눈빛 교환, 아이 컨택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좋은 느낌을 이분이 여러분들로부터 받을 거다. 좀 더 제너럴하게는 뭔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 사람 어떻게 꼬셔야 되겠다. 6월 달에 내가 한번 진짜 작정하고 한번 이번에 한번 아주 거사를 치를 거야. 저 사람 어떻게든 내가 할 거야. 또는 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6월에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를 응시한다거나 모임에서 누군가와 편안하게 그냥 두런두런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있잖아요. 모임에서 막 이렇게 이 사람 괜찮은데 이글이글 거리는 그런 나의 눈동자를 이 사람에게 레이저로 발사해야 되겠다. 막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연애적 조언으로는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와 함께 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애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 할 거고 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든지 여러분들의 매력 포인트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발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감정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이 좀 될까 이런 부분들 6월에 뭐 중순, 하순, 10월 이후 10일 이후 여러분들에게는 10일 이후겠죠. 이럴 때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좀 빠르게 감정이 깊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6월 달에 뭔가 큰 일들 또는 6월 달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가면 갈수록 점점 두 사람의 감정이 빠르게 깊어질 예정이다. 1주차에 어땠는데 2주차에 어떻고 또 3주차에는 좀 좋았는데 4주차에는 좀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감정의 깊이가 그래프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점점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초반에는 서로 사소한 일상이라든지 또는 뭐 일적인 부분들 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되게 일상적이고 조용한 카페, 도서관의 어떤 분위기라고 한다면 미래로 가면 갈수록 6월에 하순으로 갈수록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한 이끌림 또는 점점 더 교집합이 많아지고 또 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지지부진한다 또는 갑작스럽게 6월 초에 잤다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단계별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6월 한 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게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누군가에게는 그게 껴안는 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키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뜨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점점 진화되고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근감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또 두 사람이 차를 마신다, 밥을 먹는다, 맥주 한잔 한다든지 또는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6월달에 굉장히 크고 단계별로 발전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촉박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다 좋은데요. 저는 결혼이 목표입니다. 저는 재혼이 목표입니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동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이 사람을 좀 만나볼 만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단지 카드가 나오네요. 1부터 또 8이 나와요. 1부터 제가 8이 되게 좋은 숫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지속하는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나의 옆에도 너가 있을 거고 또 미래에도 먼 미래에도 내 옆에 그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어떤 두 사람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되게 아이 같고 순수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현실적인 조건을 너무 따지면서 이렇게 지속하다가 막상 결혼을 할 때 되니까 연애는 잘해왔는데 결혼, 뭐 같이 부모님을 만나고 이럴 때 쫑나고 이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그냥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모아놨어야 되지 않냐, 야 그래도 이런 조건이어야 되지 않겠냐, 뭐 너네 그래가지고 되겠냐, 너네 그래가지고 100%뭐 헤어진다, 뭐 이혼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좋은데, 우리는 우리 둘만 살아도 괜찮은데, 우리 둘이서 같이 오손도손 손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약간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두 사람이 계속 지속되는 에너지, 결혼이라든지 순수한 에너지 이런 게 지속되는. 그래서 두 사람은 별거 없어, 뭐 우리 둘이 같이 그냥 공원 산책했어, 뭐야 그거 했다고?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호캉스 하는 거 아니었어? 너 호텔 좋아하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괜찮아,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뭐 어디든 상관없어, 약간 이런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욕심을 내고 뭐 어떤 세상이 부여한 어떤 가치, 물론 뭐 그런 거가 너무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되게 오순도순 두 사람 손만 붙잡고 잘 지내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뭐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조건이라든지 여러분들이나 상대방 분이 뭐 때로는 좀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뭐 동거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요즘 뭐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은 또 제2, 제3의 어떤 인생을 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뭐 단순히 재혼이다, 뭐 이혼했다, 돌싱이다,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2, 제3의 연애를 하고 또 사랑을 하고, 또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뭐 가정을 또 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건 이제는 싫습니다, 그냥 둘만이 연애를 하고 싶어요, 뭐 자녀는 자녀고, 약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또 제너럴링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두 사람이 그냥 둘만이서도 되게 행복한 에너지라서 단순히 결혼이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상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분들의 6월 연애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6월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연애 사건. 우선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이나 자신감, 외적인 매력 또는 활동성,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요, 태양빛처럼 막 이렇게 뿜뿜 피어나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뭐 이성들이라든지 또는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너의 뭔가 빛이 난다, 약간 이런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가면 같은 것들을 쓰고 있지만 약간 태양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화려한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소박하고 되게 이렇게 수수하게 꾸미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6월 달에는 뭐 여러분들 개인들마다 패션 스타일이 다르고 화장 스타일이나 또 남자분들도 뭐 이런 게 다르겠지만, 좀 화려하게 꾸며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태양이라는 거는 유일한 거죠. 그래서 신도 태양신 하면 유일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태양계에서 태양이 가장 중심이고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행성이 있고 항성인 태양은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 너무 지나치게 튀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스타일을 잘 살릴 수 있을까? 나는 얼굴이 뭐 피부 색깔이 어때? 또는 뭐 키가 커, 키가 작아.
뭐 이런 장점이자 또 단점, 또 단점이자 장점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살리면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어떤 뭐 매력 또는 여러분들의 이런 외부적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매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매력에 이끌려서 마치 꽃향기를 맡고 이렇게 찾아오는 꿀벌이나 뭐 이런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에게 관심 보이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좀 많아질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꾸준함 또는 뭐 자기 관리나 노력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연애에 되게 좋은 도움을 줄 거다고 하거든요. 내가 꾸준히 해오던 뭐 모임일 수도 있고, 뭐 자기계발 모임일 수도 있고, 어떤 공부나 뭐 동아리, 동호회 같은 것들일 수도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꼭 뭐 남자를 만나기 위해, 여자를 만나기 위해 한 거는 아니야. 그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뭐 피부 관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꼭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뭐 피부 관리를 하고 몸매 관리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누군가는 헬스장을 꾸준히 뭐 몇 년 동안 다닌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뭐 피부 관리를 꾸준히 받으신 분들도 있고, 식단 관리를 잘한다거나 또는 먹는 거를 되게 잘 가려서 먹는다든지, 뭐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해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력이 또 돋보이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여러분들에게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다 딱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어떤 누군가와 여러분들이 썸을 타거나 6월 달에 연애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과거에 누군가와 뭐 재회를 한다든지 새로운 유패가 생긴다든지, 어쨌든 그 분이랑 뭐 대화를 나눠보든 같이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가다가 뭐 6월, 7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때쯤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진작 이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몸매 관리 같은 것들도 뭐 좀 꾸준히 하는 게 좀 필요하고, 또 뭐 피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는 뭐 갑자기 내가 어디 동아리,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이성을 찾는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보다는 꾸준히 활동해 왔던 어떤 나의 그 바운더리나 인간관계 영역이나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 자만추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디 동호회에 들어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좀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오래된 거라고 한다면 최근 과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뭐 이런 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뭐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뭐 테니스 동호회에서 활동을 해왔어. 그러면 그런 곳에서 좀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7월쯤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 여기 동호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기를 참 잘했다. 여기에서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되다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도 거기에 오지 않았었다면, 뭐 이 사람이 그 동아리에 동호회에 오는 뭐 뉴페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과거에 들어간 뭐 동호회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작 뭐 우리가 만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어디야? 너가 그때 만약에 테니스 동아리가 아니라 뭐 다른 뭐 탁구를 들어갔다면 우리 못 만났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울리시는 분이고 6월 달에 뭔가 자연스러운 이런 사랑의 기운이 느껴지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랑 그렇다 보니까 취미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직업이나 일적인 부분들도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호회, 동아리 또는 동료일 수도 있겠죠. 회사나 친구 관계 이런 상태에서 깊은 관계로 좀 발전이 되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이분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 인상 또는 성격, 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떨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느낌도 좀 있어요. 달카드, 태양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밝고 어쩔 때는 좀 어둡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겉으로 많이 내색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겉으로 내색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펜타클 카드들처럼 내색을 안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태양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죠. 또 달도 태양 쪽과 마주치는 쪽이 있으면 태양 쪽이랑 반대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를 다 터놓는 스타일은 아니고
자기가 힘든 부분들이나 또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나 약간 소가리를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정 변화 같은 것들이 그때그때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물어봐 준다거나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 무슨 마음이었어? 뭐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한번 넌지시 물어봐 준다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그런 자기만의 이런 침잠하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좀 꿍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밖으로 방출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안 한다. 무조건 그림자다, 어둡다가 아니라 밝은 부분도 있고 나한테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혼자 표현을 못하고 있고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감정 상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을 할 수 있고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좀 뭐 외적인 부분들이나 성격적인 부분들이 좀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겉으로 어쩔 때는 되게 좀 차가운 느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되게 뜨거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람들과 지내는 부분들이나 일을 할 때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도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다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싫은 거는 갑자기 얼굴이 좀 그냥 썩어요. 그리고 어두워지고 이 사람은 얼굴에 다 노출이 돼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펜타클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펜타클은 표현이 전혀 안 되고 표정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좋으면은 막 엄청 밝아. 그리고 자기가 싫거나 뭐 난처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뭐 얼굴이 좀 어두워지고 그림자가 막 드리워지는. 그래서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마음에 안 드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뭐 난 이거는 좀 싫어 별로야 뭐 이런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막 포커페이스를 하고 음침하다거나 뭐 나쁘게는 음침하다거나 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전혀 그런 게 없죠. 근데 또 그게 또 무조건 또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좀 자기 감정을 또 숨기기 어렵다 보니까 사회생활 같은 것들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은 더 잘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끝까지 일을 진행하는 끈질긴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은근히 사람들과 어떤 자기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호불호가 제가 분명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모험심 같은 것들도 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도 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막 무조건 이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해서 계속 다니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계속 다니고 요새 공무원도 퇴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다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박차고 일어나는 에너지들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나 특히나 이제 윗사람들이랑 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자기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호불호가 분명하다라고 했듯이 방금도 자기가 아니다 싶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가감 없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약간 밉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자기만의 프리랜서 일을 좀 하게 된다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만의 사업을 하실 분들이고 또 자기만의 어떤 예술성, 자기만의 생각과 관념을 살려서 뭔가 자기만의 일을 하게 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시기라든지 장소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또 음침한 분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이 되게 어두운 장소, 시간으로 따지면 좀 밤에 만난다라든지 날짜도 한번 보자면은 6월 중에서 6일을 이야기를 하네요. 6이나 뭐 6이 들어가는 날짜 16일, 26일일 수도 있고 시간도 한번 볼까요? 시간 요일은 화요일이라고 하고 있고 시간은 밤 11시 약간 늦을 때 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두울 때 이럴 때 두 사람이 좀 만나게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둘만 음침하게 만난다 뭐 이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뭐 회식 자리에서 끝까지 늦게까지 뭐 11시 12시까지 같이 있는다라든지 뭐 둘만의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느낌과 좀 가족적인 느낌들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런 느낌이 뭔가 주변 사람들, 친구들 소개를 해주간다거나 가족들이랑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간에 공유할 부분들이 좀 많아서 우리 부모님도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동생도 뭐 오빠도 뭐 누나도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둘의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화제거리들과 교집합을 좀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야기 나눌 것들도 많고 또 뭔가 뭉게구름 이렇게 생기듯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두 사람이 서로 교집합이 좀 많아지고 또 다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카톡이나 대화나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로 했을 때에도 카톡이 끊이지 않는다든지 또 이 얘기 후에 좀 뻘쭘해서 뭐 이야기가 없고 안익십 익십이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음 화제거리 또 다음 화제거리.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양파처럼 뭐 계속 까도 계속 나온다. 이런 표현처럼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나 또는 어떤 사랑을 할 만한 그런 계기들이나 또는 두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 그래서 카톡도 끊기지 않는다. 전화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무슨 얘기하지? 좀 뻘쭘한데 너무 이렇게 공적인 관계에서 너무 사적인 거는 처음인데 좀 난감하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다가도 전화 통화를 시작하게 되면은 1시간이 갔는지 2시간이 갔는지 밤 11시인지 12시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전화의 어떤 길이가 길어진다. 전화 통화의 길이가 우리도 모르는 새 길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정이 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는 그 감정이 좀 식어버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은 우선 에이스컵 카드 감정이 흘러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이스컵 카드에 이어서 러버스 카드도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사랑과 기쁨과 또는 어떤 긍정적인 즐거운 에너지들이 점점 더 커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여자로서 남자로서 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만나면은 점점 더 기쁨의 에너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상처나 사랑의 실패 같은 것들을 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밝다, 기쁘다, 명랑하다, 뭔가 어떤 인생이 우리가 무겁고 항상 우리 발목에 아령 차고 다니는 느낌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고 또 책임감이 많아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되게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놀이공원을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웃음이 많아지고 둘이 함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웃음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점점 발전하는 게 단순히 발전한다라기보다는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같이 있을 때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긍정적인 감정이 계속 지속된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으로 막 싸우고 오해 생기고 또 해붓하고 이런 느낌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은 밝은 에너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우여곡절이 없는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6월달 또 때로는 또 7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시점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여곡절이 없는 그런 관계로 꾸준히 쭉 가게 된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가 많고 우리 둘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무슨 일이 있대요? 갑자기 롱디가 됐어요. 그래서 못 보게 됐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사귀는 장면 또는 어떤 관계의 발전 또는 썸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소드 카드도 역방향으로 나오는 것처럼 뭔가 부활하는 에너지가 있고요. 달라지고 변화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뭔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미래를 기약한다, 결혼을 생각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리딩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과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겪었든지 간에 심지어는 과거에 파혼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막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엄청 힘들었어.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런 과거를 싹 다 잊고 너만 있으면 돼. 내가 이 사람 만나려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개고생을 했구나.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었구나. 약간 이렇게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서로를 인지하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콩깍지이기도 한데 콩깍지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콩깍지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두 사람에 되게 강해서 콩깍지가 씌워질 것이다. 단순하게는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6일이나 또는 6이 들어가는 날짜가 좀 좋다. 시간은 11시. 요일로 따졌을 땐 화요일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6월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연애 사건. 우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편견, 뭐 고정관념 같은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뭐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를 보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다. 나의 기존의 관념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다 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랑 좀 연애적인 사건이 일어날 대상 또한, 물론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제너럴 리딩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래는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되게 괜찮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뭔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었네. 내가 평소에는 뭐 키 큰 남자만 좋아했어. 뭐 아니면 몸매 좋은 여자만 좋아했어. 근데 어떤 누군가를 그러다 보니까 남자로 여자로 전혀 인식하지 않았었어.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냥 편하게만 지냈다든지 뭐 그냥 좋은 우린 친구야 약간 이렇게 지냈던 그런 누군가인데 나의 이러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내려놔지고 바뀌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 뭐 키가 크지 않지만 또 몸매가 좋지 않지만 뭐 얼굴이 뭐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그렇지만 얘 되게 괜찮은 사람 같다. 되게 매력 있다. 얘 되게 괜찮다. 막 속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내가 뭐 이런 사람한테 끌리다니. 뭐 약간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황제 카드 같은 경우 역방향이 약간 좀 자존심이 좀 뭉개진다거나 자기의 어떤 권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난 연하남은 싫어. 나는 뭐 어떤 스타일은 싫어. 막 약간 이랬는데 그런 분과 좀 잘 되게 된다거나 그런 분이랑 요구할 달에 어떤 썸이 생긴다거나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야, 너 뭐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너 뭐 이런 스타일, 너 스타일 아니라며.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푹 빠지게 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의 정체, 뭐 여러분들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정체는 뭐냐? 약간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사람이고 또 되게 꼼꼼한 사람이고 알뜰살뜰 챙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옆에서 뭔가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느낌도 있고요. 되게 현실적이고 따뜻한 사람이다. 잘 챙겨주고 꼼꼼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잃어버리고 막 약간 이러고 다닌다면 이분은 그런 것들을 잘 주워주고 챙겨주고 꼼꼼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보완이 되는 사람이고요. 또 만남의 계기나 또 두 사람이 좀 잘 될 만한 계기,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얘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한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되게 뭐 현실적이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되게 꼼꼼하기도 하고 그런 뭔가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고 그분의 제스처일 수도 있겠죠. 뭐 손수건을 건넨다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나는 뭐 손수건 하나 챙기지 않고 다니는데 내가 근데 손수건이 필요해. 휴지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사람은 뭐 그런 준비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건네준다거나 뭐 여러분들이 뭐 잃어버렸다거나 떨어뜨린 물건들을 뭐 이 사람이 주워준다든지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뭐랄까요, 그냥 흘려버리고 약간 뭔가를 가볍게 이렇게 놓치거나 약간 이런 느낌 속에서 이 사람은 좀 무겁고 여러분들을 좀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서포트해주는 그런 에너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이런 걸로 치면은 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어떤 사수 역할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동료지만 이분이 좀 일을 더 잘해요, 여러분들보다. 그리고 후배라고 하더라도 되게 어른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 또 이런 거 이렇게 실수했어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놓칠 만한 부분들을 이분이 캐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뭔가 일이 잘 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어디 가서 좀 부끄럽거나 약간 사람들한테 망신당할 만한 일들을 이분이 이렇게 방어해준다든지 미리 예방해준다든지 약간 이런 이렇게 잘 챙겨주는 약간 살림꾼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모은다든지 약간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 쪽보다는
뭔가 저축을 잘하고 뭐 투자 같은 것도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막 원금 잃어버리고 약간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꾸준히 적금을 들고 또 꾸준하게 안정적인 자산에 넣어 놓는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사람의 느낌이 있어요. 성격적인 부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어리든 뭐든 뭐 간에 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외적인 부분들을 좀 볼게요. 외적인 부분들이 좀 궁금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좀 넉넉한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리딩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상상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미소가 그러니까 막 박장대소하는 그런 에너지, 유머러스한 에너지는 아닙니다. 근데 되게 여유가 있고 항상 말을 잘 들어줘요. 굿 리스너고 또 경청해주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 호들갑 부리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항상 여유로운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뭐 몸매나 이런 게 뭐 꼭 그게 외모랑 성격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넉넉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빼빼 마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살이 있는 스타일이고 또 여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글래머러스한 느낌도 있고 남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막 근육이 발달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좀 살집이 좀 있는 스타일이다라고 하고 있고 눈매나 이런 것들도 좀 따뜻한 느낌 이렇게 호커풀에 뭐 약간 날카로운 그런 인상이라기보다는 좀 눈도 동글동글하고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좀 상냥한 눈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 사슴 같은 눈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되게 따뜻하고 미소가 어울리는 사람이고 또 사람을 좀 당황하게 한다거나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렇다고 막 이 사람이 웃겨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주는 거죠. 뭐 차 한잔 하라고 여기다 차를 놔준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대화 둘이 나누세요 하고서 뭐 빠져준다든지 막 끼어서 막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주도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용하게 자기가 필요하면 다가와주고 또 필요 없으면 빠져주는 약간 이런 성격의 소유자고 외모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어떤 연애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도 약간 과거가 정리가 다 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다 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덜 마무리가 됐다거나 또는 여러분들과 약간의 환승의 느낌도 좀 있고요. 또는 이 사람이 과거에 그 분과 누군가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들과 인연이 만들어진다거나 여러분들과 사랑이 조금씩 싹트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간들이 묘하게 좀 겹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의도된 그런 어떤 환승이나 또는 뭐 영악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불이 꺼지고 갑자기 무대가 이렇게 종료가 될 수도 있지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말처럼 뭔가 누군가는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으로서 뭐 노래 가사도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뭐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 되고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페이드 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중간 시점에 여러분들과 상대방이 뭐 만나게 되고 아니면은 이미 여러분들과 그분이 뭐 오랫동안 알아왔던 관계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분의 그전 연애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다 알아. 이 사람의 연애적인 사건도 알고 또 이분도 여러분들의 연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리고 이분이 뭐 최근에 누군가와 헤어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매력을 발산하고 또 여러분들도 매력을 발산하면서 서로 좋아지네. 좋아지는 거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뭐 그런 연애를 했었지. 근데 나도 저 사람이 마음에 들고 또 저 사람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랑을 나랑 하고 싶다라는 어떤 무언의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여러분들의 느낌을 또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사랑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받아주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만나는 어떤 분위기나 장소나 시기,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랑 관련돼서도 많이 느껴지고요. 또는 서로 좀 조용한 느낌? 좀 막 말이 막 시끄럽고 막 시끌벅적한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극단적으로는 무슨 종교 시설을 같이 간다거나 같이 절하러 간다거나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같이 교회를 가고 성당을 가고 뭐 미사를 드리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어떤 학술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굉장히 진지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낸다. 막 시끌벅적한 술집이라든지 노래가 틀어져 있는 그런 장소보다는 진짜 성경이나 뭐 이렇게 그런 조용한 노래들도 어울리고요. 북카페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조용한 어떤 서점 그런 분위기가 두 사람에게 어울린다고 해요. 시기적으로는 9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9일이나 뭐 19일, 29일이 두 분에게 되게 좋은 가능성을 주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나 장소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데 이 카드를 보시면은 한 사람이 뭔가 실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현실에 지쳐 있고 또는 마음에 금이 가 있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유일하게 달래줄 수 있고 또는 뭔가 인생이 외롭다, 힘들다, 인생이 고되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 유일하게 위로를 해주는 존재가 서로일 것이다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공감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받지 못하는 거를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하지만 항상 외롭고 힘들어. 아무리 고급스러운 곳에서 뭐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먹어도 왠지 우울해. 마치 그 영화 라라랜드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뭐 그 친구인가요? 원래 사귀던 남자인가요? 그분들이랑 이렇게 네 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뭐 점점 표정이 막 썩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자 주인공이랑 영화 보러 가게 되거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에게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주고 뭐 같이 뭐 상사를 욕할 수도 있고 뭐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이랑 유일하게 하게 된다 라는 그런 느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조건들이나 또는 결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상, 철학 이런 게 일치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만나고 이제 결혼이나 뭐 가정을 꾸리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있고 인간적인 에너지가 있고 또 아픔을 공유하고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상대방에게 많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펜타클, 뭐 투잡이라든지 쓰리잡이라든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이 에너지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균형 감각, 인생에 대한 어떤 밸런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만남으로 해서 뭐 제가 6월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두 사람은 그동안 부족했던 반쪽짜리를 좀 찾게 되고 완성한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발도 우리가 두 개고 또 코도 두 개고 눈도 두 개이듯이 뭔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반쪽을 찾은 느낌, 나의 균형을 찾은 느낌. 내가 되게 성격이 극단적인데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그런 균형이 잘 찾아져서 내가 흥분을 빨리 가라앉히게 돼. 뭐 이런 생각을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지나치게 쫄보고 지나치게 현실적이야. 근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뭔가 내가 되게 대인배가 되고 사람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왁자지껄 내가 기분 좋아져. 뭐 이런 생각들을 보완적인 측면에서 갖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정이 또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죠. 시기 말고 또 시간도 제가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좀 보고 시간을 좀 볼게요. 시간 9가 들어가는 날짜가 좋다라고 했는데 시간 11시 아침 11시 브런치 먹을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밤에 밤늦게 뭐해 그럴 수도 있고 술 한잔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밤늦게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허미 카드도 나오기 때문에 좀 외롭고 어두운 시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11시 브런치보다는 밤 11시에 와인 한 잔, 또 맥주 한 잔, 치맥이 땡기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밤 11시일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투컵의 카드처럼 같이 뭐 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을 거다. 그리고 퀸컵의 카드처럼 점점 사랑의 감정이 발전한다. 우리가 그 전에는 되게 그냥 알콩달콩한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점점 더 서로에게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지고 또 말도 많이 하고 또 다음에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든지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서 또는 약간의 썸으로서 생각을 했다면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늘어나고 또 점점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사랑, 단순히 사랑이라기보단 동반자라는 말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실망이나 또는 서로 간에 자기만의 고집 같은 것들, 에이소드 카드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서로의 외로움을 토닥거려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저 사람이 나에게 모진 말을 했어. 뭐 아니면 좀 화를 냈어. 아니면 좀 서운하게 뭐 약속을 취소했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만남이 기약이 되고 또 저 사람이 지금 많이 바빠서 그래. 서로 깊은 마음, 성숙한 마음으로서 이해를 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두 사람이 가게 되지 않을까. 이게 6월달 한 달 동안 다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지션 카드도 나오는데 서로 어떤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 애정의 에너지. 그래서 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고 무한대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서로 이 창조의 에너지,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 숫자 1이나 또는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과 그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른 나의 모습, 또 과거와 다른 저 상대방의 모습으로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전에는 아니랬는데 예전에는 항상 비슷한 것 때문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항상 싸워왔고 항상 기분이 이때 안 좋고 항상 이것 때문에 싸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적인 측면도 나는 항상 뭐 어떤 특정 조건을 봤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랑 그런 시점에 싸우지도 않고 또 과거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내가 만들어졌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위대한 사랑, 사랑의 힘이라는 거 어떤 누군가를 변화시켜주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도 뭐 인생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변하게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한마디로 제가 창조라는 이야기 썼잖아요. 여러분들대로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또 완전 다른 약간 뭐 변신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진 나를 뭐 보여준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서로 새로운 모습으로 사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마 좀 6월 지나고 7월달, 8월달쯤 여러분들이 모임에 나가거나 아니면 자주 보는 친구들을 잠깐 못 봤다가 이때쯤 다시 7월달, 8월달에 본다면 너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 너 무슨 일 있어? 너 뭐 누구 만나?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연애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눈치를 챌 수밖에 없어요. 뭐 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푸사를 뭐 꼭 그 남자 그 여자만 보는 건 아니니까 친구들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이거 뭐야 뭐 어디 갔다 왔어 뭐 했나 봐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어디 좋은 데 갔나 봐뭐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무슨 책이야 뭐 갑자기 뭐 왜 책을 올렸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되게 빨리 캐치하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리고 상대방의 뭐 인생이 좀 바뀌는 성격적인 부분들이나 또는 서로 간에 힘들게 하는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고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또 고집을 좀 꺾게 되고 서로에게 맞춰주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6월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연애 사건. 우선 여러분들은
어떤 꾸준함의 에너지, 펜타클의 에너지들이 많이 느껴진다. 안정적인 에너지들도 있고요. 현실적인 에너지다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상태나 성격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그래도 좀 차분합니다. 더워지기도 하고 지금 뭐 땀도 흘리고 또는 뭐 이전의 연애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차분하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엄청 힘들고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 덕분에 되게 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에게 뭐 부담을 준다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뭐 나만의 어떤 기준을 들이댄다거나 또는 뭐 부담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옆에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옆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인연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소개팅이라든지 뭐 결정사라든지 뭐 소개팅 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소에 항상 같이 있는 뭐 동료들일 수도 있고 뭐 모임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뭐 친구일 수도 있겠죠. 뭐 언제든지 뭐 항상 뭐 보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이랑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이러한 변화, 좀 여러분들이 야 얘가 인생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되게 편안해 보이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또 친구들, 뭐 일터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친구들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얘 내가 알기로는 되게 힘든데 우리 4번 분들 되게 힘든데 사람들한테도 되게 잘하고 친절하고 얼굴도 되게 밝고 무슨 거의 부처님 같아. 무슨 보살님 같아. 약간 이런 에너지를 준다고 해요. 단순히 뭐 여성으로서 매력, 남성으로서의 매력보다는 약간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성들에게 매력을 주는 시기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또는 여러분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몸이나 마음속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에너지나 연애 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애 운이 흘러가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너 되게 힘들지 않니? 근데 너 되게 얼굴이 좋아 보인다. 너 되게 요즘 뭔가 좀 편안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진지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의 주로 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떻게든 뭐 만나든 뭐 아니면 길거리에서 뭐 헌팅을 하든 우연히 뭐 헌팅 포차에서 만나게 되든 뭔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에게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보지 못하는 어떤 진지함 이런 것들 편안하고 차분한 그런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의 매력이지 않나 지금 현재 물론 이런 부분들은 뭐 매력적인 어떤 특징이나 특질들 그런 포인트들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6월달 또는 멀리는 7월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런 매력이 발산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다가오는 사람이 누굴까? 다가오거나 또는 여러분들과 썸이 생기거나 여러분들과 인연이 닿게 되는 이분이 누굴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은 이분도 근데 만만치 않게 되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람이고 또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약간 반대되는 성격으로서 만난다라기보다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랑에 빠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결혼하기에도 되게 좋은 느낌이 드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나 뭐 결혼이든 보면은 결혼할 때 보면은 뭔가 자기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랑 뭐 사랑에 빠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에너지처럼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좀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저 사람이랑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근데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저는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상대방과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만남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랑 옆에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잠이 솔솔 온다든지 내가 원래 불면증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노곤노곤하고
졸음이 이렇게 졸게 된다거나 잠을 잘 자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또 감정적으로 서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로의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쪼들리다든지 너무 힘들면 사랑을 하기가 아쉽게도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많다거나 뭐 현실적인 조건이 되게 좋다거나 자산이 좀 많고 뭐 집에 좀 돈이 많다거나 약간 이런 에너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이 바이브가 아닐까, 여유로운 바이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분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모나 인상 또는 성격적인 특징이 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은, 우선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 메이저 카드가 지금 2장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딱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키가 뭐 좀 크다거나 아니면은 아우라가 좀 느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업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그 군중 속에서 뭔가 튀는 느낌도 있어서 교수님이나 선생님, 인플루언서 같은 에너지, 그러니까 내 어떤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는 그런 느낌도 있다. 평범한 학생, 평범한 어떤 군인이다. 군인이라고 따졌을 때는 뭐 장교라든지 좀 높은 직급이라든지 일반 병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독불장군 같은 성격이고 좀 고집이 좀 센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감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매력은 줄 수는 있지만 약간 고집스럽고 좀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뭐 우리가 패션 같은 것들도 보면 어울리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뭐 올리브 색깔이랑 뭐 베이지 색깔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조합을 되게 잘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좀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패션이나 또 이런 자기만의 어떤 이런 공간을 꾸민다든지 그러니까 옷 말고도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이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장소들을 남들이 잘 모르는 장소들을 많이 알고 있다든지, 남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나 상품 같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약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서 이런 거 어디서 샀어? 뭐 이런 거 어디서 구할 수 있어? 뭐 알려줄 수 있어? 약간 이런 인싸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관점에서 아까도 제가 뭐 교수님, 선생님, 인플루언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많이 따라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의 독특함, 이게 거의 좀 예술가 같은 느낌도 있어서 직업적으로 약간 그런 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도 결국 옛날로 따지면 뭐 예술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예술가의 어떤 저변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좀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고요. 겉으로는 또 되게 좀 자존심도 세고 또 딱딱한 느낌도 있지만 뭔가 좀 자기만의 상처나 또 어떤 여린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고 하고 있어서 어쩔 땐 여러분들한테 되게 딱딱하게 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랑도 막 부딪히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자기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든지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기 진짜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둘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지만 되게 외롭겠구나, 되게 힘든 사람이었구나,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꺼내지 못하다가 여러분들에게만 꺼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분의 어떤 상황적인 측면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뭐 남자든 여자든 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나 이번에 이런 거 인정받아서 승진하게 됐어, 뭐 진급하게 됐어, 고가를 잘 받았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고객들이나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랑을 받아서 좀 잘 됐어. 물건이 잘 팔려서 대박 났어.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려져 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최근의 모습은 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좀 잘 안 됐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막 거의 매출 10억 달성 막 이런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좀 못 이룬 자기 자신감이나 이런 게 결국은 자만심이라든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었던 그런 최근의 에너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잘 안 되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왜 세상은 나의 이런 재능을 알아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많이 받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 사람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달래주고 위안을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을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좋아하게 된다든지 여러분들의 고마워한다든지 또 사랑이 싹튼다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분위기나 또는 어떤 결정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을까 만남이라든지 또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잖아요. 그래서 6월 중에서도 또 시기가 있을 텐데 시간의 카드로 한번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이 나오네요. 8일일 수도 있고 또 18일이나 28일일 수도 있는데 시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2시라고 하네요. 오후 2시 또는 새벽 2시 갑자기 밤늦게 새벽에 카톡이 온다거나 이런 걸 수도 있고 낮에 뭐 늦은 점심을 먹게 될 수도 있고 같이 오후에 밥 먹고 난 이후에 뭐 같이 공원 산책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에너지도 있다. 새벽이라고 하면은 뭐 뜨밤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게 에이던즈 카드라든지 에이스컵 카드 같은 강렬한 사랑의 에너지 그리고 감정이 막 차오르는 그런 에너지 또 물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요즘도 있지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운우지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뭐 그런 옛날 중국 관련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뭐 그런 삼국지라든지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운우지정 구름과 비가 내리는 뭐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 보면서도 되게 운치 있는 표현이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게. 근데 약간 두 분이 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카드와 제가 시간의 카드 지금 본 카드와 이렇게 딱 이어져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서 밤에 만난다면은 뭐 뜨밤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뭐 아니면은 뭐 둘이 이런 사랑을 꽃 피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겠죠. 꼭 어떤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뭔가 둘만의 시간 분위기나 장소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도 자연이라든지 좀 조용한 곳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나 뭐 파티나 시끌벅적한 그런 장소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연이라든지 또는 둘만의 시간이라든지 좀 고요한 곳, 조용한 곳 근데 둘만은 뜨거워 약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주변이 되게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어떤 레스토랑인데 둘의 눈빛은 엄청 뜨겁다라든지 에이던즈 카드도 그렇고 제가 이게 시간을 본 건데 또 8이잖아요. 그러니까 8 이런 어떤 무한한 에너지라고 봤을 때 둘이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 처음에 우리가 2시에 만났어. 오후 2시에 만났는데 8시간이 후딱 갔네. 왜냐면 8시, 이 8이라는 건 무한대의 기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낮에 만났어. 새벽이 됐어. 이런 느낌도 있고 아침에 만났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 이런 에너지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서로의 대화나 이런 곳에서 좀 공통의 관심사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통된 두 사람의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많고 또 우리가 되게 잘 맞는구나.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은 뭔가 비슷하다. 비슷한 상태에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결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에너지가 되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약간 그런 거죠. 이제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몇 번 만났으니까 많이 알아. 내 손바닥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에 딱 만났더니 내가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뭐 나의 행복, 뭐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뭐 과거의 기억들일 수도 있고, 어렸을 적 내가 되게 좋아했었던 거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과 그분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게 막 튀어나와. 90년대 뭐 이런 노래를 들었었냐, 뭐 이런 그때 뭐 테이프의 음악을 들었었지 않았냐, 그때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런 가사를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때 그 배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우리 이미 얘기 나눌 거 다 나눴고, 우리 둘이 뭐 얼마나 잘 맞고 얼마나 안 맞는지 이미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번에 만남이나 다다음번에 만나면서 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정말 특별하다.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나랑 똑같은 사람을 뭐 이제 만났다. 그래서 도플갱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어떤 나의 반쪽 같은 느낌이잖아요. 트윈 플레임이라든지 뭐 소울메이트 같은 개념처럼.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다. 그래서 다음 만남이 또 기대가 되고, 다다음 만남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두 분에게 느껴지고, 또 시기적으로는 이때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두 사람이 좀 어떻게 될까? 또는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되거나, 또는 뭐 아쉽게도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에는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약간 두 분이 되게 현실적인 분들이기도 하고, 또 조건 같은 것도 두 분 다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공통된다라고 했잖아요. 두 분이 되게. 근데 주변에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 지인들도 그러겠죠. 비슷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야, 너 되게 눈 높잖아. 너 되게 따지잖아. 근데 너 저 사람이랑은 뭐 잘 맞아? 뭔가 있어? 저 사람이랑 너랑 뭔가 잘 맞는 게 있나 보다. 저 사람은 너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안 보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소개팅 같은 경우에도 2명, 3명, 여러 명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주변에서 소개팅을 해준다라고 해도 괜찮아, 약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다른 형태일 수는 있겠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 좀 다른 형태일 수도 있겠죠. 이제 다른 사람은 안 만나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토요일 일정, 그 다음에 일요일 일정 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뭐 짜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 일정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뭐 물어본다든지, 뭐 이때는 이거 하는 거 어때? 저 때는 저거 하는 게 어때? 약간 이렇게 서로 점점 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든지, 또 약속이나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다른 약속, 또 일정, 뭐 비즈니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서로 마치 캘린더를 공유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 목요일에 나 운동해야 돼. 약간 뭐 이런, 맞다, 너 그날 운동하지. 그러면 뭐 금요일에 뭐 언제, 아니면 이 운동 몇 시에 끝나지. 그때 끝나고 뭐 보자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둘만의 어떤 교집합 말고도, 그러니까 결국은 차집합인 거죠. 차집합에 대해서도 서로 막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때 뭐 야근하면 뭐 몇 시인데, 뭐 우리 회사는 뭐 야근은 몇 시까지고, 뭐 야근비가 뭐 얼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다거나.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되게 각자만의 어떤 영역, 뭐 서로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집안 사정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 뭐 친구 누구랑 제일 친해요,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서로 너무 잘 알게 되는 그런 관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상태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4번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막 소개시켜주고 싶기도 하고, 교집합을 계속 늘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6월달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들과 그 사람이 그런 일들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둘만의 그런 시간들 말고도 뭐 같이 이렇게 보자, 뭐 친구 누구누구 알지, 너도 알지, 뭐 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부른다거나, 둘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을 소개시켜 준다라든지, 그렇게까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연애, 사랑, 썸, 재회가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번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